만장일치라며 만장일치 아니었다. 직무정지, 가처분. 김의겸 대변인의 말 바꾸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세 분에 대해서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의결 종족수가 성립이 됐고 의결을 올라와서 반대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확실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걸렸습니다. 말 바꾸기까지. 김영주 의원님, 네. 만장일치라면서요. 글쎄요, 지금 저렇게 우선 뭐 말 바꾸기 이전에 어떤 그런 결정을 그렇게 급하게 당무위원회에 소집해야 되느냐, 상당히 많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완곡하게 밝힌 건데 예. 그것을 만장일치라고 굳이 표현했어야 되느냐. 경론이 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그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우선은 이 말하자면 직무 정지를 하고 그게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직무 중지 중에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 직무 중지의 부분을 풀어주는 예. 그런 절차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말하자면 정권을 가지려고 하느냐. 저는 심대한 하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그러면 방탄 중에 방탄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중도적 입장의 시민들이 과연 민주당이 올바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집단으로 보여질 것인가 예.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서지현 부대변인, 전해철 의원이 항의하고 퇴장했는데 왜 반대 없이 통과됐다라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최초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다, 절차적 문제다. 그에 대해서 누구나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아니라 이건 주장하는 거에 대해 빌미를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했을 때도 그때도 김민기 사무총장이 계속 뭐 비밀 보호 조야 보안 강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부 지역위원장의 일단 선임에 대해서 저도 소수 의견으로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것 때문에 원외위원장의 고충이라든지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좀 돌아보라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번 건도 이런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80조 3항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 만장일치라기보단 다수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예. 별 문제는 없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설명이 뒤집히다 보니 이 전체적인 정당성까지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연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하다 보면 최초에 이제 지도부에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단일 대우를 외치면서 시급하게 했던 것에 효과가 반감되는 게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김의겸 의원이 애초에 숨겼던 전해철 의원의 반발과 퇴장, 당무위에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전해철 의원, 당무위 개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공수장 받아본 뒤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급하냐? 라는 반발. 다른 당무위원들, 공수장 받아보는데 일주일, 혼선 있을 수도. 전해철, 기권 후 퇴장. 그리고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건 아니냐. 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라는 다른 보도들도 후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해철 의원은 항의할 법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라는 게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당무위 소집 자체가 너무 촉박했고 실질적으로 당무위원들이 다 참석하지도 않았고 서면으로 성급하게 대치됐던 점들.
그리고 군사작전하듯이라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는데 촉박하게 진행이 됐던 점, 그리고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해철 의원의 항의 등등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다 숨겨졌던 거예요. 김의겸 위원의 브리핑에서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다급했으니까 그랬겠죠. 공소장 받아보는데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절차대로 공소장 다 받아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판단해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논란들이 커지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기소될 만하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심대하게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정치적인 기소라고 민주당이 뭉치기에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소가 되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수시간 내에 소집하고 빨리 모든 것들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반대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그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가짜뉴스를 언급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EU 대사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EU 대사의 말을 왜곡해갖고서는 브리핑을 해서 대사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해갖고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던 게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이고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의혹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을 끊임없이 논란의 한복판에도 대변인을 임용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겐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본인들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민주당이 입이 되어주니까 김의겸 대변인을 중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과연 민주당에 얼만큼 큰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발 띄워주시죠. 조응천, 철통 같은 태세, 과유불급, 당 이미지가 방탄 쪽으로 고착화. 한 비명계 의원, 민주당 당무인은 제2의 유신이냐. 초강경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기 모순적인 찌질한 모습이다. 비겁한 정당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라는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이고 이른바 인용, 거짓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또 그랬을까? 서지현 대변인. 근데 지금 사실 이번 건은 김의겸 의원 대변인의 물론 뭐 실수 아니면 의도적인 뭐 회피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긴 한데요. 핵심은 사실은 당무위에서 만장일치하는 그 시간과 의사결정, 다양성에 대해 보장이 되었는가, 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검찰의 공소장이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검찰이 실시간 했기 때문에 국민도 알고 있는데 하물며 당무인은 다 알고 있고 더욱이 공소장에 428억이라는 저수지의 주소라든지 그리고 8억의 경선 자금이 쓰인 어떤 모 지역위원장이 받았다거나 식당에 있다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당무위에서 그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검찰 자체에서 흘렸던 내용의 핵심인 428억 약정과 8억의 경선 자금 자체가 없고 기존에 검찰이 주장했던 대법원이 인정한 5,503억에 대한 확정 이익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논리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는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존 거와 다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 그 공소장을 가지고 이게 정말 정치적 탄압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전해철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당원 자체가 잘못했다. 즉 사무총장을 주관해서 당무위가 이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견된 결과예요. 당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당무위원회가 결국 인민재판하듯이 전체 당 대표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가는 정당화시켜주는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야말로 별도의 기구가 대표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원래는 그랬었죠, 당원이. 예.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은 지금 당무위원회는 뭐 시도지사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만에 시도지사가 하루 만에 일정이 빼집니까? 결국 못 오게 하고 소수만에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하는 그런 뭐 박홍구 원내대표가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틀이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절차, 즉 당대표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준 꼴이에요. 저는 저거 자체의 뭐 김영현 의원이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저런 상태 같으면 결론은 똑같아요. 당대표를 옹호하는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 중에 과거 군사 독재 정부가 독재의 기반으로 삼았던 유신헌법 체제를 언급한 대목, 제2의 유신. 이 지적이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죠. 어쨌든 뭐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하냐. 지금 당무위원회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사람은 할 때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아지더라도 절차라도 지키자. 그 절차라도 지키자는 의견조차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저런 절차적 위반의 결과. 지금 헌재가 합리화시켜 준 거 아닙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저렇게 결과 나온 거는 땅땅땅이다.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사분오열되고 어떤 정당성 스스로, 권위 스스로를 잃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악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